안녕하십니까. 아메리스 파이낸셜 수석 부사장 이용돈입니다. 미국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제남 5월 28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 얘기 좀 하고요. 기업의 실적 발표, 소비자 신뢰지수가 깜짝 반등했습니다. 비만 치료제가 새로운 영역에 진입했다는 얘기, 상설 할인 매장 얘기, 영화 이야기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의 마지막 주가 됐죠. 주식시장은 강력한 상승세로 5월을 마무리할 준비를 마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S&P 500 지수는 지난주까지 5.3% 상승을 했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약 8% 상승해서 지난주를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한편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이달에 3.3% 상승하며 5월에 처음으로 4만을 돌파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투자자들이 금요일에 발표될 4월 개인소득과 지출 보고서, 특히 PCE 인플레이션 수치를 포함한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주목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증시는 메모리얼데이 휴장으로 단축된 오늘 혼조세로 출발했습니다. S&P 500 올랐고요. 나스닥도 엔비디아 등 대형 기술주가 오른 데 힘입어 0.3% 오름세로 출발했습니다. 다만 다우는 좀 하락하면서 출발했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될 게 오늘부터 미국의 주식 결제 주기가 종전의 이틀이 아닌 하루로 단축되는 T1 규칙이 발효됩니다. T 플러스 1. 네, 미국 주식 결제 주기가 기존의 T 플러스 2에서 T 플러스 1으로 단축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T는 거래일을 이루어진 날, 즉 트레이드 데이의 그 T고요. 플러스 1은 거래 후에 결제가 완료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즉 T 플러스 1 규칙이라는 것은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한 다음에 영업일에 결제가 완료된다는 뜻입니다. 기존에는 T 플러스 2 규칙이었어요. 거래 후 두 번째 영업일에 결제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 규칙의 변경은 거래 효율성을 높이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시행이 오늘부터 됩니다. 자, 이번 주에는 네일 카스카리 미네아폴리스 연준 총재와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 등 연준 인사들의 연설이 예정돼 있고요. 금요일에 연준이 주시하는 주요 물가 지표인 개인 소비 지출 PCE가 발표돼서 인플레이션 관련 관심이 다시 한번 시장에 주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발표된 S&P 코어 월드 케이스 실러 지수에 따르면 미국의 20개 대도시의 3월 주택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7.4% 상승했으며 이는 2월의 전년 대비 7.3%보다 좀 더 오른 것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거래자들이 도산한 마운트 곡스 거래소에 있던 전자지갑의 이체 영향으로 비트코인 등 주요 암호화폐가 하락했습니다. 2014년에 파산한 가상화폐 거래소 마운트 곡스가 채권자를 대상으로 비트코인을 상환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비트코인 가격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 겁니다. 채권자들이 돌려받은 비트코인을 시장에 매물로 쏟아낸다면 시세 하락 요인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어서죠. 가상화폐 전문 매체 코인케이프는 마운트 곡스의 가상화폐 지갑에서 상당한 규모의 비트코인이 옮겨지는 것이 포착됐다고 전해졌습니다. 코인케이프는 마운트 곡스의 이번 조치가 거래소 파산으로 피해를 입은 채권자들에게 자산을 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마운트 곡스는 이번에 송금한 비트코인을 제외하고도 여전히 9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13만 7,892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마운트 곡스는 한때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였으나 2011년 해킹 사고를 당한 뒤 2014년 파산을 선언한 회사입니다. 엔비디아는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 스타트업이 60억 달러의 자금 조달로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칩을 대량 구매할 것이라는 전망에 4.4% 올랐습니다. 애플은 지난달 중국에서 아이폰 판매가 급증했다는 소식에 개장 전 거래에서 2% 이상 올랐지만 개장 직후 0.4% 상승으로 상승폭은 축소됐습니다.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무선통신업체인 T모빌은 US셀룰라의 무선사업부와 스펙트럼 자산 일부를 약 24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에 1.5%, US셀룰라는 4% 각각 상승했습니다. 한편 밈 주식 게임스탑은 주식 매각으로 약 10억 달러를 유치했다는 발표로 13%나 급등했습니다. 이번 주에 기업 실적 발표입니다. 이번 주는 거래일도 짧고 실적 발표도 많지는 않습니다.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하는 몇몇 소매업체에는 코스코 홀세일, 울타뷰리, 달라제너럴이 포함됩니다. 이들 주식은 소비자와 경제 상태에 대해 더 많은 명확성을 제공한다는 건데요. 소프트웨어 업체인 HP와 세일즈포스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수요일엔 딕 스포팅 구스, 에버크럼비 앤 피치, 그리고 세일즈포스, HP가 수요일에 발표를 하는데 세일즈포스는 고객관리 솔루션을 중심으로 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죠. 기업들의 매출 증대와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업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것이 세일즈포스입니다. 목요일은 플라커, 달라제네럴, 베스트바이, 코스, 울타뷰리, 델 테크놀로지스, 놀스트롬, 코스코 홀세일, 갭이 목요일에 실적 발표를 합니다. 컨슈머 컨피던스 인덱스
소비자 신뢰 지수죠.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던 소비자 신뢰 지수가 노동시장에 대한 낙관론 속에 5월에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예상외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래 경제학자들은 5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전달인 97에서 96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해왔는데 오늘 발표된 것에 보니까 4월에 97.5에서 이번 달에 102.0으로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5월의 현황 지수는 1월 이후 처음으로 올랐고 향후 경제에 대한 기대 지수는 7월 이후 가장 많이 뛴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비만 치료제로 쓰이고 있는 것들입니다. 예, 지금 이 네 개의 브랜드가 GLP-1이라고 알려져 있는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다양한 디지털 헬스 기업들이 이 GLP-1의 인기를 활용해 사용자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회가 엄청날 수 있다라고 평가를 대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2030년까지 1,500만 명의 미국 성인이 이러한 약물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분석가들은 이 산업이 연간 1,000억 달러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도 존재한다는 거죠. 이런 기업들은 공급 부족이라든지 보험 보장 문제라든지 또 가장 중요한 가짜 제품에 대한 우려에도 직면해 있다고 합니다. TJX 컴퍼니스, 그다음에 로스 같은 우리말로 하면 상설 할인 매장, 영어로 하면 오프 프라이스 리테일 스토어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런 업체들이 당분간 성장세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식품과 기타 필수품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소비자들은 절약을 위해 이런 것을 더 찾고 있다는 얘기죠. 특히 젊은 소비자들은 할인점에서 쇼핑하는데 점점 더 익숙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두 소매업체 모두 최근 분기 매출과 수익 예상치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어려운 비교 조건 속에서도 계속 성장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끝으로 영화 얘기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팬데믹 관련 폐쇄와 두 번의 할리우드 파업으로 인해 영화관에 가는 습관이 조금 무뎌졌다? 잃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개봉하는 영화의 수가 정말 크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영화관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프리미엄 경험을 찾아 돌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바로 4DX가 등장하는데 4DX는 움직이는 자석과 실감나는 효과, 감각 요소를 통해 관객을 영화에 몰입시킨다는 겁니다. 윙커라는 영화에서는 초콜릿 향이 났고요. 요즘에 가장 핫한 영화죠. 매드맥스 영화 퓨리오사에서는 붉은 안개까지 등장한다고 하는군요. 4DX의 경험은 전통적인 티켓 가격보다는 평균 한 8달러 정도 더 비싸다고 하는데 관객들은 계속해서 더 많이 찾고 있다고 하고요. 4DX는 작년에 이곳 미국에서만 5,340만 달러를 더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이상 경제 읽어주는 남자를 마칩니다. 좋은 한 주 되십시오. 고맙습니다.